한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도심 속 한 건설 현장. 굉음과 함께 크레인이 철근을 나르고 있었죠. 그 속에서 강연석은 동료들과 함께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올해 58, 현장에서만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노동자였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굳어진 손마디. 그는 묵묵히 몸을 움직이며 오늘도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함께 일하던 박진우가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형, 잠깐 쉬어요. 너무 더운데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잖아. 강연석은 뚜껑을 따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공사장 맞은편 인도를 지나던 여자가 시선을 돌려 이곳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민 여성, 이서희. 그녀는 한껏 찡그린 얼굴로 마치 더러운 걸 보기라도 한 듯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어요. 아우, 저런 꼴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땀 냄새 풍기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 말이 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강연석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옆에 있던 박진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저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별일도 아닌데. 그냥 듣고 흘려야지. 강연석은 애써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속이 조금 쓰렸죠. 사람을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시선. 익숙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강연석과 박진우는 공사장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가볍게 김밥이나 하나 사 먹으려던 참이었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줬어요. 오전 내내 땀을 뻘뻘 흘렸던 터라 순간적으로 몸이 노곤해졌죠. 아, 시원하다. 강연석은 목덜미에 묻은 땀을 닦으며 김밥과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박진우도 삼각김밥을 하나 집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짠,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아까 그 이서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선글라스를 쓴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쓰고 있었죠. 그녀는 과일 주스 하나를 집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강연석이 먼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서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손님이랑 가까이 서지 말아줄래요? 냄새 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벌레라도 쫓아내듯 차가웠어요. 순간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점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기, 그런 말씀은 좀.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서희는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솔직한 거잖아요. 강연석은 계산을 마친 후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거스름 돈을 받아들고 묵묵히 편의점을 나섰죠. 밖으로 나와 보니 박진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까 진짜 화났죠? 아니야, 거짓말. 형, 참는 거 보니까 더 무섭네. 강연석은 말없이 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이 쓰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저렇게까지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서희가 자신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공사 현장에는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강연석은 현장 소장이 급하게 달려오는 걸 봤어요. 강 기사님, 저기 건물주가 직접 방문하셨답니다. 강연석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건물주가 가끔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거든요. 보통 투자자나 사업가들이니 현장 노동자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공사장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이 눈에 익었어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 저 사람은 순간 강연석과 박진우는 눈을 마주쳤어요. 며칠 전
편의점에서 자신들을 무시했던 이서희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박진우는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강연석도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묵묵히 지켜봤죠. 이서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현장 소장을 향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먼지도 많고. 소장은 당황하며 웃었어요. 아,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곧 마무리 단계니 좀만 참아주세요. 참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여긴 내 건물인데요. 이서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사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때 강연석과 박진우 쪽으로 눈길이 갔죠. 한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노동자가 자신의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죠. 아,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요. 강연석은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서희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어쨌든 빨리 공사 끝내주세요. 괜히 오래 끌면 돈만 더 들어가잖아요. 소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를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강연석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강 기사님, 여기 건물 주님이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 한번 드려요. 박진우는 피식 웃으며 강연석을 바라봤어요. 강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서희를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 했죠.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든 말이죠. 그 말에 이서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감 작업만 남았을 무렵 공사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작업 중이던 건설 자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근처에 있던 이서희가 위험에 처한 거였죠. 야! 그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잡아당겼어요. 바로 강연석이었죠. 이서희는 깜짝 놀라 강연석을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서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거들먹거리거나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됐어요. 며칠 후 건물이 완공되고 마지막 점검이 끝났어요. 공사 현장 사람들은 모두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서희가 강연석을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연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실수요? 그냥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거요. 강연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이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돈으로 다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땀 흘리며 움직여야 하죠. 이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좀 달라져야겠죠. 강연석은 짧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변하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며칠 후 건물이 완전히 완공됐고 이서희는 자신이 새롭게 운영할 건물을 둘러보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은 내 건물이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 기분이 묘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요. 놀라 돌아보니 강연석이 서 있었어요. 공사가 끝난 후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찾아온 거였죠. 강 기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서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강연석은 묵묵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기 건물 관리인을 구한다면서요?
이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건물 유지 보수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설마 직접 지원할 줄은 몰랐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강연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 시간 일한 곳이니까요. 이 건물엔 제 땀과 시간이 묻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유지되는지 제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이서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를 무시했던 과거가 떠올랐죠. 편의점에서 그를 밀어냈던 순간, 공사장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싸늘한 표정,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을 구해준 그 손길까지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부끄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랐어요. 기사님께서 이런 자리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관리인의 일도 노동입니다.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져요. 이서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몇 초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강 기사님이 원하신다면 맡아주세요. 건물 관리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강연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어쩐지 이서희는 조금 안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건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1층엔 세련된 카페가 들어섰고 위층엔 여러 가게들이 입점하면서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갔죠. 이서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로비를 둘러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강연석이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건물 안팎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고 시설 점검도 꼼꼼히 하고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기도 했어요. 이서희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난 저 사람이 단순한 노동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건물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때 카페 매니저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 건물 입주자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시간 맞춰 내려갈게요. 입주자 모임이라면 강연석도 참석할 터였어요. 조금 후 회의실, 건물 입주자들과 관리팀이 함께 모였어요. 이서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연석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강연석 관리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강연석은 어색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건물 안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서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나. 참 어리석었구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땀에 젖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초라한 사람이 아니죠.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이서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연석 역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